외부인이 감히 엿볼 수 없는 시계였다. 그나마 북경의 서점가는 장영실에게 신천지와 같은 곳이었다. 명나라 때 생긴 북경의 유리창 거리. 지금도 예책을 파는 서점들이 즐비하다. 당시 북경 서점가는 장영실의 갈증을 풀어줄 국제 문명의 창구였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다양한 정보가 교류됐다. 중국의 전통 서적은 물론 유럽과 아라비아의 선진 과학 문명을 소개하는 책도 나와 있었다. 장영실은 서점가를 돌며 물시계와 천문관측기구에 관한 책을 구입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자동생수 판매기에 도면이 실린 책과 아라비아의 자동시계 기술이 소개된 책을 통해 자동화 기술을 접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어떤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책만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요. 당시에 장영실은 적어도 국내에서 아마 가장 손재주가 좋은 그런 기술자였을 겁니다. 특히 장영실이 이제 재련, 금속 재련 기술자였기 때문에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가장 적합한 유능한 기술자였고요. 장영실이 귀국한 것은 이듬해인 1422년. 이때부터 새로운 물시계 제작에 매달린다. 장영실이 탄생시킨 첫 작품은 경점직이라는 물시계다. 귀국 후 2년 만에 완성한 경점직이는 그동안 써오던 물시계를 개량해 보다 정밀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경점직이는 사람의 힘을 빌려야 했다. 남아있는 자격루의 부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청동으로 만든 3개의 항아리와 파이프 모양의 긴 물통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물시계의 핵심 부품이다. 청동 항아리에서 흘려보낸 물이 차오르면 긴 물통 안에 설치된 부표도 상승한다. 이때 부표에 꽂아둔 잣대의 눈금 변화로 시간을 읽는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의 실수로 시간을 잘못 알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시계가 필요했다. 우선 송문을 열고 닫고 오는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해가 높다랗게 뜨는데 송문을 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너무 일찍 떼는데 송문을 닫다 하면 민생이 불편하잖아요. 이제 송문을 드나들어야 이제 생선 장사도 들어오고 쌀 장사도 들어오고 해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상 수시라는 임금의 그런 막중한 임무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장영실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물시계. 자격루 개발은 그렇게 시작됐다. 장영실은 북경에서 수집해온 자동시계에 관한 정보를 샅샅이 분석했다. 원천기술 이전 없이 자동물시계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고난이었다. 수많은 부품들이 장영실의 손에서 조립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자격루 개발에 매달린 기간만 10여 년.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장영실은 자동 시보장치 기술을 개발했다. 자동 시보장치의 핵심은 매 시간마다 정해진 구슬을 떨어지도록 하는 것과 그 구슬이 지렛대를 움직여 원하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세종실록 보루각기에는 자경루 작동 원리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기록만으로도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자경루의 구조는 물론 시보장치 작동 원리와 순서까지 세밀하게 묘사해 놓았다. 자경루는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물시계 장치의 힘으로 작은 구슬이 굴러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의 흐름의 양에 따라서 이 작은 구슬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작은 구슬은 자유낙하하면서 이 자격 장치에 설치되어 있던 동통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숟가락처럼 생긴 횡기의 앞부분에 작은 구슬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계란만한 이 큰 구슬이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 구슬은 시계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의 팔을 건드리게 되어서 종을 치게 되고, 그 원리에 의해서 다시 이 평균에 설치되어 있던 이 인형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도록 시간이 쓰여져 있는 것들이, 인형들이 위로 솟구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죠. 장영실은 항아리의 물을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 긴 통 안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이때 부표에 꽂아둔 잣대가 떠올라 작은 구슬을 건드린다. 구슬은 자동 시보장치 속에 지정된 통로를 지나 아래쪽의 숟가락 장치로 떨어진다. 그 힘으로 문이 열리면 더 큰 구슬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 운동량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기계식 증폭 과정을 거친 힘으로 종과 북, 징을 울려 시간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자동 시보 물시계다. 영국의 과학자 조셉 니덤은 천상시계라는 저서에서 자경루의 상당 부분 지면을 할애했다. 자경루의 독창성을 인정한 니덤은 스트라이킹 클랩시드라라는 학명까지 부여했다. 장영실이 자경루를 완성한 것은 1434년. 한 달간에 걸친 성능 시험도 무사히 마쳤다.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경루는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됐다. 그리고 그해 7월 1일을 기해 조선의 국가 표준시계로 지정된다. 세종은 진심으로 장영실이 아니면 자경루를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자동 물시계 개발로 장영실은 세종의 이상을 구현하는 위대한 손으로 거듭났다. 장영실이 개발한 자경루는 경복궁 경회로 남쪽에 세운 보루각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보루각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